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6분입니다. 이번에는 환경하자,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의 시대, 같이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고민하고 대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한파주의보가 또 발효가 됐어요. 아침이 하도 몇 주 전에 하도 추워서 그런지 오늘은 네. 그만큼 춥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옷이 이제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가 마음의 네. 준비도 좀 돼 있고. 근데 작년보다 눈도 내리고 추워지고 이것도 기후 위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작년 여름에 그 50일이 넘었던 장마를 체감하면서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네. 그 말이 바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맞아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네, 이런 예. 거였는데 올 겨울에도 비슷한 말이 유행했습니다. 기후위기, 이번 한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정말 추웠었던 건가요?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었죠. 네. 네, 서울은 지난 8일 20년 만에 최저 기온을 20년 기록했었고요. 만에. 네, 제주도에는 기상청에서 한파특보가 도입된 1964년 이래 최초로 와, 제주도 한파 경보가 발효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6일부터 지속된 기록적인 한파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설로 이어졌었고요. 수도권에서는 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찾아온 갑작스러운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맞아요. 일어났었죠. 여기에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었는데요. 평소 1시간 반이 걸리는 퇴근길이 11시간이 걸리거나 그렇게들 올리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버스에서 밤을 새는 승객들이 발생하는 등의 최악의 퇴근길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추위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져서 전북의 양식장에서는 약 37톤의 숭어가 폐사를 했었고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감자, 고추, 깨 등의 농경지에 냉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또 이게 또 심각했었는데 강원도 도심 외곽 지역 산간에서는 취수원이 얼어붙어서 물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었고 이야. 남해에는 바다가 얼어붙어서 어민이 그렇죠. 바다가 얼어붙죠. 네, 조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피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상당히 여기저기서 있었고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겨울이 춥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추워도 너무 춥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올해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겨울은 추워야 합니다. 추운 게 그동안 좀 너무 안 당연한 추웠죠. 거죠. 네. 예. 오히려 이게 따뜻하면 더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맘때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네. 1월 기상특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훨씬 높았었고 그랬군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해서 이른바 따뜻한 겨울을 실감하게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랬군요. 네. 근데 딱 1년 만인 지금은 상황이 너무 급변해가지고 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이 한반도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날씨가 나타난 원인을 북극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북극에서? 네, 이번 한파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기후변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제트기류가 원래 막아주는데 그게 기류가 약해지니까. 약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한반도에까지 내려오게 되고 또 심지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한반도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그 통로 자체도 마련이 돼가지고 올해 한반도 추위가 더 강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확인이 북쪽의 됐습니다. 추위가 그냥 그대로 쭉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쌓여왔던 기후변화의 문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의 그 날씨나 기후로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근데 라니냐 현상이라는 건 뭐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네. 라니냐 현상은 열대 지역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의미합니다. 네, 이게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데요. 네. 라니냐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평양 인접 국가에서는 한파나 가뭄, 홍수 등의 피해를 입히는 현상이고 한국은 라니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대태평양에서 라니냐가 지속이 되면 한반도에는 초겨울에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유입되거나 네. 기온이 평년보다 내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에 라니냐 현상이 있었는데 이 현상으로 인해서 한반도 서쪽에는 고기압이 발달되고 또 동쪽에는 저기압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기압골 사이에 딱 끼어 있게 되는 현상을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일명 하이패스 길을 만들어준 게 된 것이죠. 기압골이 살짝
겹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면서 거기에서 길이 쫙 형성이 됐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눈도 많이 오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북극 얼음이 뭐 2012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녹아서 사라졌다. 그래서 뭐 펭귄이나 이런 동물들이 막 거기에 이제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화면으로 보기도 했는데 이것도 한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북극 얼음이 녹은 것도 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라니냐와 함께 이번 한파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북극의 날씨였었는데요. 심각한 온난화로 2020년 9월에 북극 얼음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녹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많이 집중을 했던 사례였었고요. 북극의 해빙 자체가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북극 바다의 수온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년에 북극 얼음이 많이 녹게 되면서 바다 수온 자체가 상승을 했고 바다에서 열을 방출하면서 대기 자체가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일명 북극이 따뜻해지게 된 것인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극지방의 기온이 낮으면 제트 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극지방 기온이 높게 된 거죠, 이번에. 네네.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제트 기류가 많이 약화가 되었고 찬 공기가 북극권의 바깥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묶여 있어야 되는데 나오게 됐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앞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에 극심한 장마와 폭염 그리고 올해 한파까지 이런 기상기후는 점점 더 심각하게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인해 누군가의 퇴근길이 11시간 걸리거나 열심히 키운 농산물이 냉해 피해를 입어서 생계를 위협하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해야 하고 더 빈번하고 더 극심하게 닥쳐올 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행동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극이 지금 온도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올해 2012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다. 거기 생물들도 그러면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극곰도 점점 더 생계에 이런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펭귄 물론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극지방이 이렇게 기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후 변화의 현상 자체가 극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동식물들한테는. 네. 그렇죠. 일단은 근데 저희는 눈에 이제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한파가 우리에게만 지금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너무 심하게 길게 추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계속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하게 되고. 근데 다른 지역은 또 어땠을까? 그 옆에 지방은 그 고기압과 저기압이 또 그렇게 제트기류랑 영향을 받았을까? 어땠나요, 겨울들이? 사실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번 기록적인 한파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몰아쳤습니다. 이번에? 네. 지난 8일에 스페인에서는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고요. 엄청 많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수도의 마드리드에서는 50년 만에 최고 50cm가량의 눈이 쌓이게 되면서 700여 개의 주요 도로가 끊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고립이 되고 심지어 쓰레기 수거차까지도 오가지 못하면서 그렇게 되죠. 9,000톤 가량의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네, 또 중국 전역에서도 한파가 몰아쳤고 베이징시는 55년 만에 최저 기온이 영하 19도를 기록을 하면서 아열대 기후인 대만에서는 기습적인 한파로 126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한파와 폭설이 심각했었습니다. 네, 인간이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걸 보면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네요. 네. 자, 올 겨울 날씨와 더불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환경하자 서울 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과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